그럼 우선 캐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럼 캐글이 뭘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저 역시도 오늘 이 발표 자리를 준비를 하면서 구글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위키피디아가 말을 해줍니다. 캐글은 2010년에 설립된 예측 모델 및 분석 대회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풀고자 하는 문제를 등록을 하게 되면 그거를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과학자들이 그걸 해결하고자 모여서 모델을 개발을 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 캐글이라는 회사가 점점 잘 되어서 2017년 3월에는 구글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저는 이 캐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선 이 경진대회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점점 높은 스코어를 많이 획득하시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제 계정 혹은 그 가입된 계정에 스코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캐글에서 1등을 달리고 계시는 분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기바라고 저기 사진에 나와 계시는 분이신데요. 에어비앤비에 계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였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다시 검색을 해보니 이분의 상태가 변경이 돼 계셨습니다. 어딘가의 리더이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영역의 리더로 OPL.AI라는 이 스타트업 회사에서 지금 리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스타트업인데 결코 작지 않은 2017년도에 발생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AI 어떤 플랫폼 회사에 저렇게 리딩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캐글 상위에 등재 시에는 굴지의 글로벌 IT 기업인 아시는 바와 같이 구글, IBM 그리고 저희 삼성 이런 굴지의 기업들에서 직접 모셔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그래서 캐글닷컴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보고 처음 느낀 점은 이거였어요. 저기 데이터셋 컬럼이 보이는데요. 저기서 다양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것저것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디스커션이라는 컬럼 라인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토론을 한다는 것 같아서 그럼 저도 참여를 할 수 있겠네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혹은 이제 제가 작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볼 때는 R이나 매틀랩 같은 툴을 썼었습니다. 근데 점점 요즘 파이썬을 많이 쓰고 있고 저도 파이썬을 쓰고 싶은데 그럼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지 그런 노하우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캐글을 하는 사람, 캐글러가 한번 되어보기로 결심했죠. 저의 시작은 가볍게 모든 캐글러들이 한 번쯤은 도전해본다는 그 문제였습니다. 타이타닉, 제약에서부터 온 머신러닝이죠. 이 문제를 타이타닉 프로젝트라고 불리우면서 캐글에 들어가 있었는데 9,803팀이 전 세계에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풀어야 됐던 문제는 해당 타이타닉 호에 그때 당시에 탑승객들의 생존율을 예측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탑승객의 뭘 어떻게 분석해서 생존율을 예측을 하는 걸까요? 주어진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저 맨 왼쪽 칼럼에 패신저 아이디라는 컬럼이 있는데요. 저것은 아무래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각 사람을 뜻하는 번호일 것 같습니다. 역시나 유니크한 정수였고요. 891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컬럼에는 survived 컬럼이라고 0과 1의 숫자로 있었는데 1은 살았다, 0은 죽었다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P 클래스는 티켓, 그 탑승객이 탈 때 끊었던 티켓, 1등석과 그다음에 2등석, 3등석 그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이름, 성별, 나이 이런 건 아실 거고 그다음에 저기 시블링 스펙 같은 경우는 나와 같이 탄 탑승객의 형제자매 수나 배우자 수를 의미하고 있었고 그다음 저 87라는 컬럼에서는 같이 탑승 중인 부모 그리고 자녀 수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티켓 넘버, 그 해당 티켓의 가격, 그다음에 뭐 캐빈이라는 이제 컬럼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컬럼도 주어졌네요. 임바크드라고 해서 그 해당 탑승객이 어디서 탑승을 했는지를 정보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뭐 퀸스턴에서 탄 사람,
아니면 사우스햄턴에서 산 사람, 어디서 탔는지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했었어야 되는 것은 저기 서바이브드 칸이 0인지 1인지를 예측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에 저렇게 빈칸도 있어요. 어떤 사람, 저 몰건이라는 사람은 나이를 잘 모르겠고 뭐 그럼 저런 빈칸들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은 모델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존자 예측 문제를 풀어봤으니 제가 답안지를 제출을 해야겠죠. 열심히 CSV 파일, 즉 엑셀 파일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탑승객은 죽었어. 이 탑승객은 살았어.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업로드 서브미션 파일에다가 제 CSV 파일을 드래그해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이 프레딕션 결과가 어떤 거였는지 저 나름대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저 스텝 2에는 내가 뭘 한 건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첫 번째 컬럼만 사용해서 시도를 해보았다. 이렇게 남기고 마지막으로 할 일은 저기 보이시는 저 파란 버튼 아이콘을 클릭하는 일이었죠. 그럼 클릭을 했으니 한번 제 제출된 결과가 어땠는지 리더보드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넣자마자 1, 2초 후에 실시간으로 제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출 답안에 대한 전체 스코어나 현재 제 등수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낸 답이 몇 등인지는 알겠고 점수가 몇 점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다면 조금 더 제가 1.0이라는 정확도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었습니다. 케글 컴피티션이 2018년도에만 약 144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던 당시에 진행 중이었던 컴피티션이 약 8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참가해본 케글 컴피티션을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후에 아주 잠깐씩 시간을 내면서 도전해봤던 컴피티션들인데요. 우선은 머신러닝 기반의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는 문제들을 풀어봤었습니다. 저 첫 번째 인스타카트라는 게 제일 처음 시작하게 된 케글 문제였는데요. 저 인스타카트라는 거는 지금 뭐랄까 식료품 같은 것을 사고 배달까지 해주는 그런 어플입니다. 그래서 저 어플에서는 자기 냉장고나 그 식료품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다 주문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냉장고에 그 해당 물품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떨어졌으니 너 이거 채우는 게 어때? 혹은 너 식료품 팬트리에 이거 다 떨어져 갈 것 같은데 유통기한 지난 것 같은데 이런 거 너 채우러 가는 게 어떨까라고 알람을 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저 어플에서는 기존에 들어있는 장바구니의 그 구매 이력을 보고 다음에 이 동일한 상품을 살지 말지를 예측해주는 그런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 케글에 의뢰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 홈 크레딧 디폴트 리스크 같은 문제는요. 저희가 뭔가 집을 사거나 큰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해야 되는데 신용 등급이 모자른 거죠. 그래서 대출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저 홈 크레딧사에서는 그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다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을 진행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 크레딧사에서는 그 신용 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제3의 정보를 가지고 신용을 등급을 매기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뭐 이런 걸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핸드폰 요금을 얼마나 제때 잘 갚아내는지 또는 뭐 이 사람이 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 이 사람이 현재 이 큰 돈을 그러니까 갚을 만큼의 능력은 없을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의 그 카드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봤을 때는 이 사람 그래도 성실히 잘 갚아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런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용 정보를 새롭게 이제 책정해줘서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다 없다를 이제 판단하는 거였는데요. 그 판단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정말 많이 홈크레딧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케글에 문의를 했던 그런 경진대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킹 데이터 저거는요. 토킹 데이터는 중국에서 약 70%를 커버하고 있는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중국에서 하루에 30억 건의 클릭이 발생한다고 해요. 해당 광고에 대해서. 그래서 그 30억 건의 클릭 중에 안타깝게도 90%가 사기성 클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토킹 데이터 회사에서는 본인들의 광고를 보고 그 어플을 깔아서 설치해 주기를 원하는데 90%가 사기성이면 정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말 자기들을 클릭한, 자기네 광고를 클릭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최종적으로 인스톨레이션까지 갈까를 예측하고자 여기에 하루 4일간에 2억 건의 클릭이 발생을 했고요. 그 클릭 건수에 대해서 너희가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해주렴. 누가 이걸 최종적으로 광고를 보고 우리 어플을 깔지 말지. 그래서 뭐 IP 어드레스를 제공하고 해당 유저의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최종적인 인스톨레이션을 예측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비토 디맨드 프레딕션 챌린지는요. 아비토는 러시아에 있는 광고 대행사, 즉 뭐 잘 아시는 뭐 이베이나 이런 식으로 중간에 중고 물품들을 연결해서 해주는 광고 대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서는 사용자들이 임의로 자기가 제 자전거를 팔고 싶은데 내가 내 자전거에 대해서 뭐 기술을 하고 가격을 얼마일 거야라고 측정을 해서 올리는데 안 팔리는 게 너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팔리게 하고 싶어서 아비토 회사에서는 캐글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본인들의 광고를 보고 이 광고가 얼마나 효과적이어서 구매로 잘 이루어질지 그런 걸 예측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봤고요. 정말 풀어볼 만한 문제가 너무 끝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데이터 분석들을 시도해 봤었는데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아비토 디맨드 프레딕션 챌린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진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진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좋은 광고 효과를 내서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구매를 할지까지를 저희가 그 특징을 뽑아서 예측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이미지 데이터도 분석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2018 데이터 사이언스 볼 같은 경우는 참여했던 경진대회 중에 꽤 큰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저건 뭐였냐면 인간의 몸이 30조의 DNA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의사들이 이제 신약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병들을 빨리 고쳐내고자 연구를 하고 있죠. 근데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세포 핵을 보고 본인들이 생각해낸 약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의사들이 각각의 그 세포에 이렇게 스포이드를 가지고 약을 떨어뜨려 보고 그게 반응할지 안 할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포 핵을 자동으로 디텍팅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풀어줘라고 했던 게 저 2018년 데이터 사이언스 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TGS Salt Identification 챌린지 같은 경우는요. TGS라는 지금 현재 글로벌에서 1위를 가장 큰 데이터를 지질학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저 회사에서는 지구과학 이미지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진 중에 저걸 한국어로 말하자면 염전이라고 할까요? 소금이 있는 어떤 부분을 예측하는 문제였는데요. 도대체 소금이 그 사진에 있던 없던 뭔 상관일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소금이 있으면 그 지역에 소금이 있는지를 모르고 가스나 오일을 파시는 분들이 그 소금이 있는 곳을 파게 되면 결과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낮추고자 저 TGS라는 회사에서는 이미지를 보고 이곳에 그 지질 하층에 소금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측해달라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 RSNA 뉴모니아 디텍션 챌린지는요. 뉴모니아가 제가 한국어로 검색을 해보니 폐렴이었습니다. 폐렴을 검출하는 문제였고 저거는 흉부 엑스레이를 보고 30만 건의 이미지에서 엑스레이를 딱 보고 여기 어딘가에 폐렴을 나타내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빨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그런 이미지 데이터 분석 챌린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 분석을 해봤으니 딥러닝 기반의 또 다른 데이터, 음성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음성 데이터 분석으로는 텐서플로우가 주최하는
스피치 레코그니션 챌린지에도 도전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치 레코그니션 챌린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치 레코그니션 컴피티션 참가를 할 때 이 해당 문제 정의는 이랬어요. 짧은 음성 명령어를 잘 인식할 수 있는 알고리즘, 즉 모델을 구성하는 거였는데요. 이 문제의 평가 방법은 입력된 음성을 12개의 클래스 중 하나로 잘 구별을 하고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정확도를 산출하는 문제였습니다. 명령어 클래스로는 yes, no, up, down, left, right, on, off, stop, go, 그 다음에 묵음, 그리고 앞에 말한 10개의 명령어가 아닌데 뭔가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unknown 클래스, 이렇게 12개의 클래스였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분석해야 될 데이터는 뭐였을까요? 제가 풀었었던 음성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유니크한 명령어가 몇 개인지 한번 계산을 해봐 주십시오. Yes. No. Up. Down. Copy. Left. Right. On. Stop. Go. 1. 어떠셨어요? 몇 개의 유니크한 명령어를 들으셨을까요? 네. 정답은 이랬습니다. 총 12개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마지막에 들렸던 원과 저 8번째에 들었던 on을 구별하지 못했었어요. 이제 답을 보시고 내가 저 영어 명령어로 정확하게 들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봐 주세요. Yes. No. Up. Down. Copy. Left. Right. On. Stop. Go. 1. 이렇게 저희가 풀어야 됐던 트레인 데이터셋으로는 71,427건이 주어졌었습니다. 10가지 명령어 셋과 헷갈리라고 넣어놓은 것 같죠? unknown 클래스 0과 9까지의 숫자들과 저기 앞에서 풀어야 되는 명령어들과 유사하게 들릴 것 같은 뭐랄까요? 트리, 와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은 제가 들리지 않을 거라서 여기에는 보여드리지 않은 묵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왜 있는지 이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노이즈가 주어져 있었어요. 화이트 노이즈, 설거지할 때 나는 소리, 그다음에 뭐 비가 내릴 때 자전거를 타는 소리, 자갈 소리 이런 것들이 4,705건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 10가지 명령어랑 모르는 클래스 그리고 묵음을 풀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노이즈는 왜 준 걸까요? 우선 저는 그냥 문제에 맞게 모델을 하나 골라서 뜯고 쌓고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저희가 진행하던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던 문제 중에 음성 인식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STT 모델 같은 경우는 저기 바이두의 딥스피치 2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음성 인식 모델인데요. 그 모델이 지금 저희가 이 화면에서는 삼성 SDS R&D GitHub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저희는 MXNet이라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이 모델을 만들었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아마존에서 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 MXNet에서도 와, 너네 모델 되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본인들의 GitHub에도 데려가서 이그젬플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이 GitHub에서도 모델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혹은 직접 아마존 MXNet에 가셔서 스피치 영역을 보시면 이 똑같은 예제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활용해서 저는 이 음성인식 모델의 마지막 레이어를 저희의 문제에 맞게 디자인을 하고 트랜스퍼 러닝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트레인 데이터 바탕으로 모델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모델 A로 학습이 진행됐으니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뭐라고 들으셨어요? 네. 근데 저희 모델은 no라고 분류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모델 학습 1차 결과에서 트레인에서 학습한 적이 없었던 데이터들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그 테스트 셋에서는 유사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명확하게 얘가 no라는 명령어라고 판단을 하지 못하고 너는 듣지 못했어. unknown 클래스야 라고 이렇게
얘가 분류를 해버렸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해결책은 우선 음성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면 어떨까였어요. 그래서 down, 오리지널 다운이라는 이미지에 높낮이를 조절을 했고요. 음성을. 두 번째로는 음성의 속도의 조절을 해봤습니다. down, down, down. 이렇게 엄청 빠르게 말하기도 하고 늦게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에서 의문점이 풀렸는데요. 노이즈를 줬던 이유죠. 실생활에서 저희가 뭔가 명령을 할 때 주변을 다 조용하게 만들고 명령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소음을 입혔습니다. Down, down.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저는 모델에 다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추가되어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저는 여러 모델을 만들어서 앙상블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졌던 트레인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아웃풋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음성 중에 인토네이션을 아까 컨트롤했던 음성이 높아진 데이터들을 오리지널 데이터에 추가를 해서 모델 B를 만들고 아웃풋을 뽑아내고, 노이즈드 데이터만 가지고 오리지널 데이터에 부어서 같이 학습을 해서 모델 C를 만들어서 최종적인 아웃풋을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델의 저희 프레딕션 결과는 정확도 0.89464이고요. 탑 1315명이 참가했었는데 저희는 탑 6%로 본 경진대회를 완료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스피치 레코그니션 챌린지 도전을 통해서 배운 점은 유사한 소리로 들리는 온, 오프, 업 같은 그런 분류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스피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봤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음성의 속도나 피치를 조절해 보기도 하고, 노이즈로 화이트 노이즈, 아까 들려드렸던 외부 소음, 그리고 물방울 소리도 첨가해 보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랜덤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노이즈도 생성을 해서 추가를 해보아서 성능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델 앙상블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는데요. 트랜스퍼 러닝 기반으로 여러 가지 모델을 개발을 해서 각 모델별 최적의 클래시피케이션 결과 도출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졌던 10개의 모델에 대해서 앙상블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앙상블의 기준으로는 정말 랜덤하게 보트를 시도해 보기도 했고, 평균값을 도출해 보기도 했고, 마지막으로는 모델 1, 2가 조금 더 웨이티드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각각의 웨이트를 주고 서메이션을 시도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제가 이 케글 컴피티션 참가를 통해서 얻었던 트랜스퍼 러닝 기술을 이제 개발해서 이걸 사업에 적용시키는 거였는데요. 만약에 A 사이트 데이터가 저렇게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에 저희가 우선은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을 구축을 한 다음에 B 사이트에서 동일한 것 같지만 약간은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 경우는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개발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퍼 러닝 기법을 통해서 저쪽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쪽으로 트랜스퍼를 시켜서 신규 모델을 빨리 개발을 해냄으로써 빨리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다양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어그멘테이션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보시는 그림은 지금 현재 구글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그멘트를 하여서 딥러닝 모델 학습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활용이 되고 있는 논문에서 본 그림을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 얻어진 자동으로 어그멘테이션 기술을 확보한다라는 그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저희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방금 들으실 수 있었던 음성 데이터들,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들도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